오늘 두 번째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비명계 의원들에게 심한 욕설 문자를 보낸 강성당원에 대한 첫 제명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 보고도 강성 팬덤과 단절하고 싶은 생각이 없냐? 이른바 개딸에게서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이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우리 민주당 내부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 다녀오셨죠? 당연히 다녀왔죠. 어제 어땠습니까? 여야 이제 지도부들 다 참가하시고, 정부에서도 참가하시고, 그래서 나름 숙연하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은 약간씩 좀 이제 여와 야가 다를 수뿐이 없는. 그래요?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어제 다시 한번 이제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거를 고민을 해봤는데,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 지역 감정 해소, 시민 참여, 분권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제가 제일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권력을 나누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걸 통해 가지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 세 분의 공통 철학이었습니다. 권력을 나누는 거다. 네. 그래서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연정을 제안을 하시고 아예 대연정이 야당에서 맞는다라고 한다면 정부 구성권도 다 넘기겠다라고 하는 이제 파격적 제안도 하시기도 했죠. 그 이후에 그런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아직 등장하지 못한 건 굉장히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뼈아픈 그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어제 박광호 원내대표 SNS를 보면 우리 의원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못 봤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위기 앞에 겸허했는지 철저하게 돌아봐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민주당의 겸손과 무한 책임의 정신을 남겼지만 민주당은 노무현의 유산을 잃어가고 있다. 또 이런 얘기들. 높은 도덕성은 민주당의 정체성이고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엄격한 잣대로 자기개혁을 해나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어제 남겼거든요. 네. 민주당은 노무현의 유산을 잃어가고 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 이 얘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후에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것, 분열 갈등을 치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실천하려고 하는 대통령을 못 본 것은 굉장히 아쉬운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도덕성의 문제.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가지는 숙명입니다. 특히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 인적 구성을 봤을 때 사실상 386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점하고 있고요. 386 정치인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 사람들은 그나마 자기의 개인적 이익 이런 것보다는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구속까지도 불사하면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 아니야? 그것이 이제 도덕성의 기초가 된 거고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항상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이런 것들이 다 도덕성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이제 만들어지지 못하는 문제여서, 그런 말씀을 박광원 원내대표께서 하신 것 같은데,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산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는 얼마 전에 고민정 최고위원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이 도덕성이 중요하다 지금 상황에서 이 얘기들도 아마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지금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를 둘러싼 민주당의 문제들, 특히 이재명 대표와 그 지도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는 거다. 비명계 입장에서 이렇게 제가 해석하면 너무 과한 해석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지도부의 문제까지 이제 해석하면 좀 과한 문제 같고요. 이번에 김남국 의원 사태가 터졌을 때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보여준 온정주의적 태도, 그리고 강성 팬덤들이 보이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무한 지지, 이런 것들은 도덕성을 완전히 잃은 거라고 봐야죠. 국민의 눈높이는 전혀 그러지 않은데 지금 무조건적으로 김남국 의원은 잘했다. 내 편이기 때문에 과도 덮어야 된다. 이런 태도는 굉장히 잘못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태도는 왜 나오는 거라고 보시나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확증 편향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연하야나 지금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예, 있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보수나 진보나 극 보수라고 하는 정광훈 예. 그 목사님과 그 지지자들도 뭐 무조건적으로 이 확증 편향에 의해서 진영 논리에 의해서 예. 그 야당이 얘기하는 거는 야당 사람들은 무조건 악이야. 예. 그다음에 뭐 우리 지지자들도 여당은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악이야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정치 한국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스스로들이 자정 능력을 갖고 온정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사실 내로남불 안 되지 않습니까? 아유, 그렇죠. 나부터 반성하고 나부터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저 얘기가 좀 나왔더니 강성당원 관련된 얘기 좀 해볼 건데요. 강성당원에 대한 첫 번째 제명 조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비명계 의원을 향해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 문자를 계속 보냈다는 강성당원에 대해서 첫 제명 조치가 있었는데 이게 민주당 생긴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뭐 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사실은 몇 명을 징계하고 몇 명을 그 당원으로부터 뭐 조치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아마 강성 팬덤과 그 단절하기 위해서 예. 만약 1000걸음을 가야 한다고 한다면 단 한 걸음 정도 걸음 효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첫 제명 조치 이게 이제 상징적인 조치가 돼서 다른 강성당원들이 이렇게 하면은 당에서 저 감사하고 그래서 제명 당할 수도 있구나. 나 하지 말아야지라고 이렇게 좀 수그러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나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왜 그렇죠? 이게 이제 제명 조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당원에 대해서는 욕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내져서 네. 문제가 된 건데 네. 나머지 문자들은 뭐 계속해서 보낼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네. 뭐 이현구 의원님 왜 그러세요?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재명 대표와 단결해 가지고 해주세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이제 태도만 공손하다고 한다면 처벌할 건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 문자가 그냥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아예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이원혁 의원은 저 그 포스터 조작 네. 거기다가 집앞하고 네. 사무실 시위도 시위 하고. 이런 네. 것들도 있었잖아요. 네. 네. 자, 얼마 전에 이 소위 말하는 강성 당원들, 소위 말하는 이제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당원들의 보낸 문자 메시지 공개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민주당 70%는 쓰레기 의원, 수박 X들은 이번에 완전 박멸시켜야 한다. 뭐 욕설은 아닌데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문자 메시지거든요. 이거 공개하고 난 다음에 당 지도부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네. 이걸 조사해라라고 해가지고 지시했다라고 하고요. 네. 근데 1차적으로 핸드폰 번호가 있으니까 네. 그 조사를 해봤더니 당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당원 아니니까 중단해야 될 것인가? 당에서 조치할 수 있는 더 이상은 없나?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당 차원에서 경찰에 고발을 한다거나 네. 라고 하는 이런 조치들이 추가로 가해질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그 뭐 중지해 버린다고 한다면 뭐 그냥 그 싱겁게 끝나고 마는 거겠죠. 그리고 이 문자 문제는요. 이렇게 제가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른바 수박 의원들이라고 평가되는 의원들의 페이스북 들어가 보면은 그분들이 얼마나 그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할 수 있죠. 근데 당에서 그런 걸 안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 페이스북에 공개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이 문제 때문에 더 문자 메시지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물론 더 받았죠. 네, 왜 그러실 것 같아서. 왜 그러고 있냐? 네. 넌 진짜 나쁜 놈이다. 뭐 욕설도 있고 있었고, 예. 네. 왜 너한테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를 공개해가지고 우리를 악마화시키냐? 뭐 이런 문자들도 있었고요. 자, 보니까 이원혁 의원이 이 강성 팬덤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재차 강조를 하고 주문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강성 팬덤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대응에 대해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네,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을 사퇴해라라고 하는 거를 네. 제가 그 의총 때 얘기하고 조홍천 의원이 방송에서 이제 그 비공개 의총에서 있었던 얘기를 공개하면서 이제 네. 알려지게 됐는데요. 한두 명 그 징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의원이 뭐 그거 사퇴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발언들이 네. 또 보도가 됐었고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나 이 강성 팬덤들 정치 훌리건들은 우리 정치사에 굉장히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두 당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그나마 정강훈 목사와 절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에 대해서 1년간 당원 정지. 물론 거기에 5.18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건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뭐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뭐 그냥 한 명 이제 징계하고 뭐 징계 지시하고 뭐 이 정도로는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진정성 있는 그 지시라고 한다면 재명인의 마을 이장직 사퇴하시고 네. 두 번째 강성 팬덤과 이제 절연하겠다. 네.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절연하겠다고 예를 선언하고. 들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정광훈 목사 이제 우리랑 상관없어 뭐 이렇게 그렇죠. 하듯이. 네, 절연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들이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 비판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강성 팬덤을 옹호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하듯이 징계 절차 밟아야죠. 네 번째 강성 팬덤의 온상지가 있습니다. 어디요? 일부 유튜브들. 아, 일부 그 유튜버. 일부 유튜브들. 예. 네, 뭐 일부 여야 유튜버들. 하나 좀 예, 여야 문제가 하나 다 되고 있는 있거든요.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출입 금지해라. 예. 그 만약에 출입 계속 하고 나면은 그 당무평가에서 마이너스 감점 주겠다. 네. 공천에도 영향 주겠다. 이 정도의 선언들이 있어야 강성 팬덤들과 단절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알게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해야 되는 건 그런 말씀이신 건 이해하겠는데 할 수 있냐 현실적으로? 저는 결국에는 할 수뿐이 없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이것은 민주당한테 해로울 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한테도 해롭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크게 보면은 그 민주당이 지금 계속 그 중간층 지지자들이 떠나고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의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게 이 강성 팬덤들한테 예. 민주당이 캡처돼 있다. 예. 그래서 저런 그런 시각으로 전국을 이끄는 이재명 당대표 예. 믿을 수 없다. 이런 시각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선까지 가려고 한다면 그 중간층에 대한 소구 전략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저는 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이현욱 의원이 비공개 요청에서 주장하셨다는 재명인의 마을 이장직 사퇴. 그럼 뭐 당대표 사퇴라는 것도 아니고 재명인의 마을 이장직 사퇴가 얼핏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아직까지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아직까지는 그 해악에 대해서 그리고 당해보지도 않았으니까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해본 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문자를 공개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정말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해보진 않은 의원들도 한번 이거를 느껴봐라. 간접적으로나마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자,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혁신위원장 인선 요거를 가지고 설왕설 얘기들 나오던데 외부 인사나 내부 인사나 이거 정도까지도 아직 결정 안 됐다는 거거든요.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형태의 혁신위원장을 모는 게 맞다고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 국민들이 그 사람 정도면 괜찮겠네? 라고 하는 정도의 사람이어야 되고요. 결국 그 당의 쇄신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쇄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중도적으로 치우침 없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 이재명 대표의 치우침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비명계에 너무 치우침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 중도적인 사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정도가 오면 좋겠습니다. 어제 보도인가요?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한다 가정을 하면 체포동의안 또 올라오잖아요. 세 번째 체포동의안입니다 지금. 이거 민주당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어가지고 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핵심은요. 저는 이제 체포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체포하겠다는 게 아니고 체포영장을 한번 발급해서
네. 그 판사 앞에 가서 판사 앞에 가서 한번 받아놔야지. 시비를 한번 받아봐라. 네. 당신이 체포돼야 되는지 말아야 네. 되는지라고 네. 한 거잖아요. 네. 이게 회기 중에 무조건 그 본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헌법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가지고 이걸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래 사실은 검찰들이 이 체포동의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시간 관계상 우리 여기서 오늘 인터뷰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좀 다시 모셔서 이원혁 의원께 오늘 못다한 질문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원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